리플 유럽사업부 상무이사로 전 마스터카드 임원 샌디영 선임. 마스터카드 다들 아시죠? 어마어마한 기업인 거. 근데 전 마스터카드 전에 회사에서 임원이었던 샌디영을 선임한 겁니다. 자, 리플은 이러한 노력 일환으로 샌디영을 유럽사업부의 상무이사로 임명했다. 유럽사업부의 상무이사로 임명한 겁니다. 샌디영을. 국가 간 결제 환경을 지배하려는 리플의 비전을 강화한 샌디는 15년 이상의 핀테크 경험을 바탕으로 리플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기술인 리플렛의 확장을 감독하고 옹호하는 역할. 자, 샌디영을 왜 영입했을까요?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카드사, 결제사로는 이골이 그냥 난 회사입니다. 이골이 났다고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어이가 미천이 드러나네요. 아예 그냥 유럽은 그냥 다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마스터카드. 그럴 정도로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의 임원이 상무이사로 유럽 사업부의 상무이사로 임명이 됐다는 건 리플이 유럽 판권을 다 잡아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샌디영 마스터카드에서 그렇게 여기 보면은 5년인가 하여튼 15년인가 오래 있었습니다. 15년 이상입니다. 핀테크 경험이. 근데 그런 샌디영이 유럽 사업부의 상무이사로 임명이 됐으면 유럽 쪽 이런 관계자들이나 인프라가 얼마나 많을까요? 거래처라든가 그것들은 그냥 이야기로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면 입 아픕니다.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덕지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샌디영을 유럽 사업부의 상무이사로 임명을 했다. 샌디영 말고도 리플 임원진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민주당에 소속되었던 분들도 계시고 정치적으로라서 좀 딥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리플 임원진이나 뭐 상무이사가 누구고 뭐 CTO가 누구고에 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따로 방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리플은 일단은 리플코인은 제가 정치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리플 임원진 자체부터가 정치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가닥 했던 분들이 다 자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안 갈 수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럽 온디맨드 유동성 거래량은 2020년에 비해 250% 증가하여 현재 전체 ODL 거래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유럽 ODL 거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리플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과 오랜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리플 채택 측면에서 상승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리플 제일 오래됐고 CDBC, CBDC에 관해서 백서를 낸 코인은 전 세계 단 유일한 코인 리플입니다. 리플 이퀄 CBDC입니다. 플러스 스텔라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CBDC 탐색을 위한 글로벌 이동. CBDC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면서 리또속이라고 하죠. 리플 까는 애들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4년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이 연간 9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래 디지털 지갑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DC. 자, CBDC의 주요 이점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존 지불 시스템 향상, 금융 포용 촉진하여 은행이 없는 인구를 위한 아프리카 같은 인프라가 적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상호 운용성을 통해 진입 장벽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 접근을 강화해 더 큰 경쟁을 장려합니다. 스마트 계약, 그리고 고급 디지털 기능으로 혁신을 촉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한 주권을 유지, CBDC죠. 대체 통화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통제력을 유지, CBDC. 자, CBDC에는 일정 수준의 상호 운용성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상호 운용성은 중개자 없이 여러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액세스하여 관련 당사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CBDC에는 일정 수준의 상호 운용성이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상호적으로 거래가 쉽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상호 운용성, 그 쉽게 돼야 되는 뜻은 중개자 없이 여러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액세스해서 당사자끼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상호 운용성입니다. 근데 CBDC는 상호 운용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중개자 없이? 중개자가 없을 수가 없죠. 왜? 정부에서 찍어내는 게 CBDC니까. 중개자가 있습니다. 여러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공유? 아닙니다. 정부에서 찍어내는 거라서 정부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액세스하여 당사자의 비용과 시간과 절약할 수 있는 기능? 비용과 시간 절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상호 운용 가능한 CBDC는 해당 국가의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CBDC가 나오면 미국과 같이 기축통화인 곳에 경쟁적으로 우위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축통화 하는 곳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CBDC는 다른 CBDC 및 디지털 통화와 원활하게 협력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CBDC는 리플도 아는 겁니다. CBDC 나올 거. CBDC는 다른 CBDC 및 다른 CBDC 뭐예요? 민간에서 찍어내는 CBDC, 리플 혹은 스텔라입니다. 및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입니다. 원활하게 협력하여 국경 간 결제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적 프로토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리플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자, 2021년 3월 우리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발행 및 관리하는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며 유연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CBDC 솔루션을 이미 발표했다고 하는 겁니다. 2021년 3월 중국도 아직 체제가 되기 전인데도 리플은 몇 년 전부터 개발했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제일 빠릅니다. 기술력 제일 좋고. XRP 레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레버리지 리플렛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함께 최고의 기술, 중앙은행에서 요구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 이게 리플이다. 리플은 현재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사설 원장, 사설 코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CBDC 리플 코인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 중이네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일단 리플과 CBDC 나오면 리플이 망한다. 망할까요? CBDC 나오면 리플이 영향력이 약해진다. 혹은 쓰이지도 않는 코인이니까 없어진다. 어떤 유튜버 분도 그러고 리플을 리또속이라고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근거와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요새 CBDC 관련된 기사가 이슈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망할까요? CBDC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리플이랑 CBDC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해당 코인에 대해 비판하거나 예상을 예측하거나 하려면 그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최소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CBDC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CBDC 국가죠. 국가가 발행한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게요. 국가에서 통제, 규제, 관리, 독하는 코인입니다. 리플 사기업이죠. 사기업이 발행한 코인이고 사기업 발행 자율성 보장됩니다. 그리고 규제, 관리, 감독 덜해요. 기술력 CBDC 낮아요. 기술력이 높았으면 이미 발행해서 시장을 선도했겠죠. 리플 기술력 어느 코인보다 높습니다. CBDC에 관해서는. 자, CBDC에 관한 기술력 높음. 리플 스텔라는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플, 스텔라 두 개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CBDC 코인으로 높습니다. CBDC 운용 가능한 범위 한정적. 화폐입니다. 그냥 화폐만 가능해요. 달러입니다. 달러로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 나라 국가 화폐입니다. 화폐 기능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범위도 적고 운용 가능한 범위도 적습니다. 근데 리플 막말로 운용 가능한 범위가 다양합니다. 막말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CBDC가 나와서 리플이 망했어. 리플 은행끼리 서로 주고받는 전송하는 업무를 막아버렸어. 국가에서. CBDC로 다 해버린대. 그러면 CBDC 은행 전송하는 기능 안 써도 됩니다. 리플로 NFT 해도 되고 스마트 컨트롤 해가지고 디파이 해도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운용 가능한 범위 다양함. NFT, 디파이, 생태계 다 가능합니다. 리플 레저가 NFT 담당합니다. 담당하고 디파이는 플로우가 담당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운용 가능한 범위가 CBDC랑은 차원이 달라요. 자, 발행량 봅시다. 발행량 CBDC부터 먼저 볼게요. 발행량 무제한입니다. 배수가 무제한이니까 희소성 없어요. 가격 변동 크게 없죠. 없지만 희소성 없고 가치도 오르지 않습니다. 가치 오르지 않은 발행량 리플 서너 개예요.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지금 시중에 남은 게 시중에 지금 유통되는 게 한 400개에서 한 500억 개 돼요. 그리고 그 스테이킹이 아니라 리플사에서 갖고 있는 게 한 500개 정도 되고요. 4,500개. 그러니까 절반이 지금 풀려 있는데 이제 그 4,500개 갖고 있는 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소각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관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때 스탠스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호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희소성 어마무시하다. 발행량 딱 1000억 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가격권도 심하죠. 떨어질 수도 있고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중 되면 오릅니다. 무조건 같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CBDC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리플을 사용할까요? 리플을 갖고 있으면은 계속 올라. 근데 CBDC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져. 달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보내거나 송금할 때 리플을 쓸까요? CBDC를 쓸까요? 갖고 있어도 돈이 안 되는데, 저 같은 리플 씁니다. 기술력 높습니다. CBDC보다. 생태계, NFT, 디파이까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할까요? CBDC를 사용을 할까요? 규제 관리, CBDC 갖고 있으면 춘자 10만원, 영수 10만원, 민수 100만원, 얼마 갖고 있는지 나라에서 다 스캔합니다. 다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규제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근데 리플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율성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감시하는 것보다 자기 돈 자기 갖고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게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그 통화에 있어서 CBDC는 위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CBDC 나오면은 리플이 나간다 하는 분들이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CBDC가 리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CBDC 역할을 못하더라도 NFT, 디파이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요한 기능이 CBDC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CBDC가 나와서 리플의 CBDC 때문에 송금을 못하는 그 상황이 왔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죠. CBDC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같이 다른 통화 아까 말씀드렸죠. 공존 가능합니다. 공존하거나 CBDC 보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있거나 사용되거나, 그리고 브릿지 역할로 쓰일 수 있어요. CBDC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CBDC와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3개 다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BDC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플. 그리고 CBDC끼리 중간에서 역할을 맺어주는 브릿지 역할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게, CBDC의 또 단점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CBDC가 나와요. CBDC가 나오게 되면 지금 미국 달러라고 보시면 되죠.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1%에서 2%로 올리게 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몇 프로를 올려야 될까요? 최소 2배에서 3배는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왜? 미국이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그만 반응을 해도 나머지 개발도상 국가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옆에 인접한 국가들은, 미국 달러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무조건 미국보다 스탠스를 더 높게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들이. 그리고 미국 달러에 의존하는 국가들이나 혹은 개발도상 국가들은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무너집니다. 달러에 의존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플은 기축통화 중심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만큼 그렇게 달러처럼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축통화에. CBD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CBDC 나오면 결국엔 달러예요. 기축통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미국 CBDC가 오르게 되면 우리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다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리플을 쓰이게 되면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축통화 CBDC만큼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적절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CBDC랑.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축통화 CBDC에 휘둘린다. 달러 의존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들 특히 뒤집어집니다. 다 쓰러져요. 달러 쓰러지면. 저희 지금 곧 달러 붕괴됩니다. 그러면 개발도상 국가들, 달러 의존국들 다 쓰러져요. 그래서 달러에 그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생긴 게 뭐예요? EU입니다. 유럽 연합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달러에 하도 휘둘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유로 생기는 거예요. EU 유로화를 쓰는 겁니다. 근데 CBDC도 만들어서 CBDC 달러가 생겨. 그러면 CBDC에 맞는 또 대항하는 유로처럼 유로 CBDC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풀이에요. 경제는 배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CBDC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BDC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게 미국 스탠스입니다. 미국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기축통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은 국가 간의 평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국가 간의 평등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리플, 달러, 그리고 CBDC가 적절하게 공존하는 게 리플이랑 스텔라 그리고 CBDC까지. CBDC는 무조건 나와요. 중국은 이미 나온 상태고 적절하게 공존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CBDC 나오면 리플 망할 거야. 야, CBDC 나오는데 리플 아직까지도 들고 있냐? 그래, 그거 망해. CBDC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내용들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겠죠. 자, CBDC 나오면 리플 망한다는 소리 그냥 흘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리플 홀더분들도 CBDC 나오면 걱정되는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플 무조건 갑니다. CBDC 나와도 리플, CBDC 위에 있는 게 리플입니다. 자, CBDC 리플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통화와 원활하게 협력하여 국경 간 결제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집합적 프로토콜로 통합하는 게 그것이 리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리플은 무조건 간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